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이슈 파이팅은 어제 연방준비제도 연준에서 은행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뭔지 좀 알아보고요. 글로벌 금융시장, 우리나라 금융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같이 좀 점검해 봅시다. 연준에서 ESLR 규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미 국채 시장의 주요 이슈인 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이거든요. 이것을 하향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그러면 SLR이 뭐고 이번에 발표된 ESLR 완화 방침이 뭔지 알아봅시다. SLR은 Supplementary Leverage Ratio입니다. Supplementary, 보충적인, 보완적인, Leverage, 지렛대, Ratio, 비율입니다. 레버리지 비율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B라는 은행이 있는데 이 자본이 100억입니다. 그럼 이 100억을 가지고 얼마만큼 대출이나 혹은 예금을 받아도 되는지 그거를 결정하는 기준이 레버리지 레이쇼입니다. 여기서 supplementary, 보완적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원래 레버리지 비율만 있었어요. 레버리지 비율을 이걸 은행으로 끌고 가면 은행에서 현금의 일정 부분을 쌓아두는 비율. 왜냐하면 지금 은행에서 예금으로 받은 돈이 1조라고 치면 갑자기 금융위기가 오면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내 예금 돌려달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지금 국제결제은행에 대략 14%, 12%에서 14%를 쌓아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금이 1조면 1200억, 1400억, 1600억 이게 기존의 레버리지 비율이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기능의 한계가 있으니 좀 더 보완을 하자. 그래서 은행의 자본 규제를 조금 더 보완한 제도가 SLR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는 좀 대형 은행들, 글로벌 대형 은행들을 이를테면 한국의 과거에 우리 은행이 정리가 됐었잖아요. 근데 소규모 은행 위주로 정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 작은 은행들이나 이 금융권은 파산하더라도 금융 여파가 크지 않아요. 근데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만약에 위기를 겪거나 파산을 하게 되면 그 여파는 글로벌 경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죠. 그래서 이 대형 은행들이 위기 상황에 대비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의 안전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완화하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단순히 은행 규제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 미국의 국채 시장, 여기에 안정성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채 시장이 뭐냐면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 시장이죠. 자, 글로벌 금융기관에게 비딩을 시킵니다. 나 이번에 1조 달러 필요해, 빌려줘. 그러면서 미국 정부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하죠. 그게 형성되는 시장이 미국 국채 시장입니다. 이 국채 시장의 안정성 그리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럼 이제 어제 발표한 ESLR 완화 방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LR은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보완적 조치였는데 앞에 E가 붙었던 것은 영어로 enhanced, 즉 강화된 이란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ESLR은 SLR보다 더 규제를 엄격하게 했던 조치입니다. ESLR입니다. 강화된 SLR, 이것을 완화하겠다는 뜻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을 한번 가보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모든 생산, 산업, 금융시장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파산을 목전에 둔 곳들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래서 미 중앙은행에서 일단 이들을 살려놔야 된다라는 상황 때문에 은행의 자본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파산 직전에 개인이나 기업 등의 급한 곳에 일단 대출을 막 뿌렸죠. 그래서 심폐소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SLR 규제를 완화시켜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렇게 무분별하게 대출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대출 원금이나 이자 상환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려준 은행까지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SLR 그리고 강화된 SLR, 이 SLR로 은행을 파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무분별한 대출을 제한했었습니다. 근데 이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연준이 이번 조치를 통해서 이루려는 의도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지키면서도 돈을 좀 더 잘 돌게 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ESLR은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사고 파는 활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죠. 당연히 그러겠죠. 규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연준은 비교적 안전자산, 미국 국채죠. 이것을 은행이 더 쉽게 보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숨통을 틔워주겠다. 그래서 국채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뀔까요? ESLR은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GSIB라고 부릅니다. 글로벌 초대형 은행들을 얘기하죠. 이 은행들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은행들과 그 은행의 자회사에 적용되는 규제인데요. 이 규제는 은행들이 가진 핵심 자본, 즉 자기네 돈입니다. 이것을 총자산, 자산이라 하면 재산과 위험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자본, 즉 자기 돈을 총자산, 전체 자산과 위험 자산, 이것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너무 무리하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번 완화 조치의 핵심은 이 비율을 낮추는 겁니다. 기존의 초대형 은행들은 5%, 그 자회사들은 6%의 ESLR을 유지해야 됐습니다. 근데 어제 발표로 3.5%에서 4.5% 수준으로 낮춘 겁니다. 이로 인해서 대형 은행들은 약 130억 달러, 약 20조 정도 되겠죠? 그리고 자회사들은 2,100억 달러, 이거는 260조 되나? 이 정도 되는 돈이 추가적으로 대출이든 투자든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부담을 덜게 하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완화한다? 미국 국채 시장의 유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다. 기존 ESLR 규제는 국채처럼 안전한 자산도 위험 대출과 똑같이 취급했단 말입니다. 미국 국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 자산 아닙니까? 금, 이런 것처럼. 근데 은행들이 국채를 많이 보유하면 그만큼 더 많은 자기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국채를 사고 파는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죠. 따라서 그 결과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떨어뜨려지고 금리를 갑자기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때 이것을 완화하자 국채 시장 상황이 빠르게 좋아졌죠. 그래서 ESLR 규제가 국채 시장의 유동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미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영구적인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하지만 모두가 다 이 완화에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찬성하는 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은행의 부담을 줄이니까 해야 한다. 근데 반대하는 쪽은 은행의 자본이 줄어들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이거를 염려한 거죠. 그러면 이 조치가 글로벌 금융시장,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봅시다. 첫 번째, 은행들이 국채를 더 많이 보유하게 되겠죠. 국채 시장에 돈이 더 잘 돌고 금리 변동성도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는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규제 완화 때문에 자본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새로운 대출에 나설 여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시장이 안정되니까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 전체도 안정성을 줄 수 있죠. 물론 글로벌 자본 흐름은 이 금리가 다 다르고 국가마다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복잡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미국 국채 금리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일종의 에어컨이나 온풍기의 리모컨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미국 금리가 움직이면 우리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금융시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어떻게 받느냐? 먼저 금리를 보면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한국의 장기 국채 금리도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 대출 금리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가계부담이 커지죠. 그리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도 늘어나게 돼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식시장은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자들이 주식 같은 위험한 자산보다 미국 국채 같은 안전한 자산으로 돈을 옮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제 연방준비제도가 이것을 발표하자마자 해외 투자자들이 지난 한 달간 돈을 벌었으니까 쫙 빼가지고 안전자산을 사기 위해서 미국으로 빼나간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하락을 겪었습니다. 물론 다시 이재명 랠리 그리고 국정 안정화 때문에 올해부터는 정상화 될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율은 미국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가치가 강해지겠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입 물가가 오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ESLR 완화는 미국 은행들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입니다만은 이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 한국의 기존의 취약점, 가계대출, 기업 부채 수준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준의 ESLR 규제 완화는 미국 국채 시장을 안정시킨다. 대형 은행들의 역할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미국만을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 신흥국 자본 흐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는 미국 금융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국내 금리, 주식,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외국인 자본이 증시에서 유출됐단 말입니다. 빠져나갔어요. 이런 외국인 자금 유출입, 가계 기업 부채 부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 완화는 금융 규제가 그냥 단순히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시장 상황에 맞춰 계속 조정되고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융정책을 빠르고 유연하게 조정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새 정부가 해야 할 금융정책 가운데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우리 금융당국은 분석 능력을 강화해야 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도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 금융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이고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임무입니다. 오늘은 어제 발표한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ESLR 완화 정책에 대해서 의미와 글로벌 금융시장,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